최고의 실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좋은 의사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굿닥터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젊고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안티에이징 스마트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사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좀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예뻐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어려 보일까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네. 저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요즘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안티에이징은 어떤 개념인가요? 네. 요즘은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네. 젊고 아름답게 사는 게 경쟁력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안티에이징은 노화를 예방하는 모든 걸 통틀어서 말하는데요. 특정 시술이나 처치를 일컫는 말이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는 모든 생활 방식이나 노력을 통틀어서 안티에이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노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위가 바로 얼굴입니다. 네. 우리가 누굴 봤을 때 저 사람 늙었구나 하는 걸 이렇게 얼굴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 때문에 최근 안티에이징도 이 음. 얼굴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집에서 하는 자가 관리나 수술 같은 무서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네. 새로운 시술들, 가볍고 부작용도 없는 시술들이 개발되면서 일반 사람들도 손쉽게 노화를 늦추고 예방하는 다양한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거울을 딱 봤을 때 주름이 좀 깊어졌다라던가 왠지 뭐 눈 밑에 지방이 좀 꺼져 보인다라던가 네.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안티에이징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안티에이징 관리는 이때 시작하는 게 맞는지 궁금한데요. 안티에이징 관리를 네. 시작해야 되는 나이를 딱 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음. 피부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이 피부 속에 섬유질이 이제 재생도 떨어지고요. 네. 뭐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섬유질이 파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됩니다. 뭐 이런 과정이 딱 언제부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네. 하지만 누구나 어느 시기부터는 노화가 진행이 되고요. 뭐 노화를 더욱 빠르게 하는 뭐 원인들이 있어요. 가령 뭐 나쁜 생활 습관 환경, 뭐 음주나 뭐 담배나 네. 아니면 뭐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지 않는다든지 네. 이런 원인들이나 뭐 유전적 원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습관이나 이 영향을 받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나이와 피부 상태를 고려해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노화에는 개인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노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 피부가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노화가 시작됐다는 징후는 이 피부에 수분 함유량이 떨어지면서 나타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세안 후에 뭐 손이나 얼굴에 피부가 푸석푸석해진다든지 네. 아니면 평소에 메이크업 할 때 화장품 쓰시잖아요. 화장품을 쓴 후에 피부가 이렇게 들뜨는 경우 같은 화장품을 쓰는데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잘 때 자고 나서 일어났는데 이 얼굴이나 이런 쪽에 베개 자국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네, 네. 이런 게 예전보다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노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피부 미인이라고 하는 연예인들 비법이 물을 많이 마셔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또 수분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만큼 이 가을이나 겨울 뭐 지금 같은 때는 굉장히 또 건조하잖아요. 네. 수분이 그래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안티에이징 관리는 뭐 특정 시기에는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하지만 여름에는 뭐 우리 공기 중에 수분도 많고 네. 겨울에는 좀 건조해지잖아요. 이때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지만 뭐 특정 시기에만 안티에이징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사계절 내내 사계절 내내요? 네. 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365일 햇빛을 받는데 네. 이런 햇빛에서 유래되는 자외선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도 얘기하는데요. 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적당량 그리고 적당한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외선뿐만 아니라 피부의 수분 함유량도 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주름 생성이나 색소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량의 수분 공급 또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과 함께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미 좀 관리하기에는 늦었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사실 시술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어떤 시술이 좀 도움이 될까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네. 최근에는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시술로 얼굴 노화를 예방하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네. 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잔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톡스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보툴리눔 톡신으로 잔주름을 개선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잔주름 말고 깊은 주름이나 얼굴 윤곽 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필러 시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시술은 과거의 수술이나 이런 것보다 상대적으로 시간도 짧고요. 네네. 그리고 회복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음. 바로 외출을 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요, 이렇게 시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시술에 대한 부작용을 좀 염려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모든 시술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네네.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가령 다양한 부위에 맞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요. 원치 않은 근육까지 효과가 작용해서 표정이 막 어색해진다든지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네. 너무 자주 맞는다든지 아니면 한 번에 너무 과량을 투여했을 경우에는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적당량을 적당한 간격으로 맞는 게 중요하고요. 내성이 없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내성이 덜 생기게 하는 제품들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안전하고 더 믿음이 가는 이런 제품들을 골라서 시술을 받는 게 이런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부작용은 낮은 빈도지만 어느 시술에서나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이런 것을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어야 시술 후의 만족도나 결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얼굴에 필요한 시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시술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충분한 상담도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안티에이징 스마트 팁에 대해서 좀 함께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요즘은 젊음이 곧 아름다움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절대로 늙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지금 뭐 당장 10년 젊어지기 네. 이런 방법은 맞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2년, 10년을 이렇게 꾸준히 차근차근 노력하면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항노화라는 것도 결국 자기 관리의 영역입니다. 운동처럼 잘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주름 하나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올바른 방식으로, 네. 올바른 방식으로 피부 얼굴을 관리하면 훨씬 더 젊고 아름답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나이 듦은 비껴갈 수 없지만요.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건강하게 아름다워지면서 나이 들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굿닥터스 박태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